제가 처음에 투자판에 딱 뛰어든 게 언제였냐면 대략 한 2020년 제가 28살 때였거든요. 그때는 한참 막 비트코인이랑 막 미장도 엄청나게 오르고 하던 때였는데 이때는 투자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었고 공부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깡통을 거의 한 3번, 4번 막 이렇게 찼었어요. 막 이렇게 비트 움직이고 있을 때 깡통을 다 차고 나서 하락장이 이렇게 제대로 시작을 할 때 그때부터 아 이거 공부를 좀 해야겠구나 하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 진짜 투자하면서 내가 미리 알았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다 하는 게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생기고 나면 그거를 투자를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드머니를 만들고 투자할 생각을 하지 말고 시드머니도 이렇게 점점점 만들면서 투자 공부도 같이 해야 이게 맞다라고 봐요. 왜냐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시드머니가 보통 1억이거든요. 1억부터 불리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점점점 이렇게 잘 불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1억이라는 돈을 모으는 게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막 5년씩 걸릴 수도 있고 10년씩 걸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투자를 겸한다 하면은 이거를 뭐 한 3년, 4년 뭐 이렇게 또 줄일 수도 있긴 한데 이 돈을 모으고 난 뒤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돈은 모았지만 내 실력은 하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은 시드 단계일 때 100만 원이든 뭐 200만 원이든 처음에 소액으로 해가지고 투자 공부도 같이 하면서 시드도 모으면서 이거를 같이 가는 게 시간도 아끼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도 돈을 어느 정도 모으고 나서 그때 깨달았어요. 돈을 모으면서 투자도 같이 하는 게 정말 효율적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100만 원을 투자를 하든 1억을 투자를 하든 결국에는 리스크는 똑같다는 거였어요. 왜 그렇지? 분명히 1억이 더 리스크가 큰 거 아닌가? 초반에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투자라는 게 결국에는 퍼센트 게임이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을 들어가든 1억을 들어가든 결국에는 똑같은 차트를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비트코인 기준으로 밑으로 10% 빠지는 거나 아니면 위로 15%가 올라가는 거나 이 리스크를 감당하는 거는 100만 원이든 1억이든 금액만 다르지 퍼센트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만드는 실력이 없잖아요. 만약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1억으로 당연히 2억이 안 됩니다. 왜냐 실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깨닫고 아 초반에 큰 돈 쓰지 말고 일단 소액으로 먼저 하자. 내 실력을 쌓은 다음에 이거를 100만 원을 확실하게 200으로 만들 수 있는 실력이 되면은 그때 뭐 1000만 원을 1억이든 이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욕심 안 부리고 일단 작은 돈으로 먼저 굴리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굴리는 것도 결국에는 게임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게임할 때도 초반에는 이제 1레벨 던전에서 사냥을 하다가 내가 레벨업이 되면 더 큰 녀석들을 사냥을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리 망하더라도 마이너스는 절대로 안 된다. 솔직히 한참 4년 전에 막 이렇게 비트코인 막 엄청 올라가고 할 때 어떤 사람들 막 1000% 불었다 하고 뭐 어떤 사람 막 100만 원으로 막 1억 만들었다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사실 현혹이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도 물론 와 저렇게 돈을 벌 수가 있다고 하면서 투자판에 뛰어든 것도 있었고 근데 항상 보면은 망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망하는 사람들 어떤 거냐면 정말 밑바닥까지 나락으로 가는 사람들은 항상 보면은 빚이라던가 대출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온전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 이거를 투자를 해서 날리게 되면 돈이 만약에 빵원이 된다면 사실 요거는 속은 좀 쓰리긴 하지만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만 되면은 알바라도 하든 노가다를 뛰든 한 명 생활비가 드는 게 얼추 100만 원 정말 아낀다고 했을 때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 있으면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하고 사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진짜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이거는 일단 돈을 갚아야 되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목을 옥죄어 오는 게 뭐냐 바로 이자예요. 이자가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추가로 거기서 내가 마이너스로 뭐 30만 원 막 마이너스 50만 원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돈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람들이 완전 나락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더라도 온전한 내 돈으로 하는 건 괜찮아요. 잃어봤자 그냥 내 돈만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빌려서 하게 되면 완전히 이렇게 밑바닥으로 지하로 직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대출이든 아니면 돈을 빌려서든 투자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갚아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진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대출을 하게 되면 멘탈적으로도 힘들어요. 매매가 정상적으로 안 됩니다. 빨리 벌어야 되는데 빨리 이걸 갚아야 되는데 이 생각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제로가 될지언정 천천히 안전한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들이 제가 30살 되기 전에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머카랩 채널에 보면 여러 가지 차트를 보는 방법이나 아니면 투자에 대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